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9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9번의 어법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이니까 우리 문법적인 포인트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어법 문제가 좀 내용이 조금 까탈스러운 경우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또 천천히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고 문법은 별도로 한번 따로 정리를 하시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by ing가 등장을 했네. by ing. 자, 뜻은 뭐뭐 함으로써 라는 거죠. 그럼 noticing, 알아차림으로써. The relation,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근데 이제 뭐 사이냐면 between 써가지고요.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린답니다. 자, between A and B입니다. between A and B. 자, 여기까지 좀 닫아 놓을게요. 그럼 그들의 자신의 행동들과 그 아기들, 이 아이들의 자신의 행동들, 이제 뒤쪽에 이제 아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resultant라고 하는 건 그 결과로 나오는 external changes, 외부적인 변화들 그랬습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들과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외적인 그런 변화들, 이러한 것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한 번 더 볼까요? 그들 자신의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외적인 변화들 사이의 그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자, infant, 유아들이죠. 유아들은요, develop, 발전시켜 나갑니다. 뭐를 발전시키냐? self-efficacy라고 하는 단어가 자아 효능감이에요. 자아 효능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보여줬네? 내가 막 이렇게 때를 쓰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막 혼을 내네? 자, 이러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들 자신의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외적인 그런 변화들 사이의 관계를 딱 주목을 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유아들이 발전시켜 나간답니다. 자아 효능감을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자아 효능감이 어떤 건데, 동격의 콤마로 설명을 하죠. sense,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라고 뒤에 이제 데디아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문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뒤쪽에 보니까요,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agent라는 단어에 이제 보어까지 나와 있고요. 보어입니다. C. 그 다음에 뒤에 전명구 덩어리 딱 끝났으니 완전한 절이죠. 그렇다면 이때 that은 앞쪽에 있는 sense를 설명하고 있는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고, 이 동격의 that일 때는 뒤에 완전한 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이 에이전트다. 자, 우리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대리인 이런 말로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체자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할게요. 주체자. 근데 뭐의 주체자냐면 perceived changes입니다. 그래서 인식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에 대한, 그래서 뭔가 좀 인식되어지는 그 변화에 대한 주체자가 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자아 효능감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을 했더니 다른 상황들이 다 이렇게 바뀌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자아 효능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쌩긋쌩긋 계속 웃으니까 상대방들도 계속 웃어주네? 그럼 이제 자아 효능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울었더니 상대방도 되게 슬퍼하네? 또 그걸 통해서도 자아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 인지되어지는 그런 어떤 변화들에 대한 그들이 바로 주체자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 이게 바로 이제 자아 효능감인데, 이거를 유아들이 발전시켜 나간다고요. 자, 첫 문장에서 느낌 좀 잘 잡아놓고 또 그 문맥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갑시다. 자, 이제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들이 can notice, 알아차릴 수 있을지라도 defect, 어떤 영향을요. 근데 뭐의 영향이냐? 그들의 행동이 뭐에 끼치는, 이때 이제 effect 다음에 뒤에 on이 나오면 뭔가에 끼치는, 이런 말로 이제 앞쪽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physical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인 뜻도 있고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죠. 물리적. 그럼 지금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끼치는 그들의 행동이 물리적인 환경에 끼치는 그 영향을 비록 유아들이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라도, 자, 이 부분까지 끊고요. 그 다음 문장 굉장히 중요한 거 사용됐죠. 자, 일단 구조는 it is that 강조구문이죠. it is that 강조구문. it is that 강조구문. 자, 지금 이제 강조하고자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는 요만큼 덩어리, 저희 부사구가 이제 강조가 된 구문이죠. 우리 강조한 부분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자, 그러면 바로 early social interactions예요. 바로 초기의 그런 사회의 그런 interaction, 상호작용에서 유아들은요, 그 다음 동사가 이제 perceive죠. 그러면 유아들은 perceive, 인지를 합니다.
most readily, 이 readilly라고 하는 게 이제 손쉽게라는 말인데, 지금 이제 손쉽게 그래가지고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사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들은요, 가장 손쉽게 인지를 한대요. 뭐를? The consequence, 결과를요. 뭐의 결과를?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을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입니다. 자, 지금 문장 중요하고 서술형 대비도 하셔야 되겠고 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비록 뭐일지라도 유아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물리적인 그런 환경에 끼치는 그런 영향, 이걸 갖다가 알아차릴 수 있긴 하지만, 자, 유아들이 가장 손쉽게 그들의 행동의 그 결과를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인 거예요. 됐죠? 자, 지금 문장 다시 한번 잘 멈춰놓고 정리하면서 무슨 얘기냐 라고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고 또 구조에 대한 것도 파악하시면서 또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암기도 하시고요. 자, 이제 복습 보셨으면 그 다음 갈게요. 자, 사람들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perceptual, 지각하는, 인지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각의 characteristics,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뒤쪽에 또 문법 등장합니다. 잘 볼게요. 이 대디아의 내용이 관계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앞에 있는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자, 그렇다면 이 대시라고 하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뒤에 assure라고 하는 게 동사니까 앞에 있는 characteristics가 복수였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동사의 수일치를 맞추라는 문제였던 거죠. 자, 끝에까지 좀 크게 닫아놓고 앞에 있는 말 꾸며주는 걸 체크해 볼게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인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virtually라고 썼는데요. 이 virtually라고 하는 건 뭐 가상의라는 뜻도 있지만 가상의 말고요. 실제로 정말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assure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표현의 뭐 make sure 같은 표현이겠죠. 그러면 실제로 확실하게 하는 그런 지각에 인지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that은요, 접속사 that입니다. 자, assure 다음에 that, 그러면 that이야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자, 유아들이, 그런 다음에 will orient라고 했는데, orient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toward는 뭐뭐를 향해서잖아요. 그러면 orient toward them 그랬으니까 그것들을 향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을, 됐죠? orient toward는 어디로 향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좀 쉽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여기 them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할게요. 만약에 앞쪽에 있는 인펀트 아이들이 그들에게로 향하도록 할 이라고 썼다면 주어랑 여기 있는 목적어랑 같으니까 제기대명사로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냐면요, 여기 them이란 단어를 이렇게 themselves라는 형태로 살짝 바꿔놓으면 안 되죠. 틀리는 거죠. 그럼 이 them이 가리키는 말은 뭐냐? 이 them은요, 앞쪽에 있던 요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요 특징들을 대신받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따라가 봅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의 특징들을요. 어떤 지각의 특징들인데, 실제로 확실하게 하는 지각의 특징들. 자, 유아들이 그러한 지각하는 특징을 향할 것이다. 유아들이 그런 지각하는, 뭔가 인지하는 그런 특징들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확실하게 하는 그런 지각의 특징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애기 앞에서 내가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막 웃어주기도 하고 뭐 까꿍까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는 표정을 지어주면 그 유아들이 그래, 그렇게 뭔가를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 쪽으로 향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인식하는, 지각하는 그런 특징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visually, 시각적으로죠. 이건 시각적으로. 자, 시각적으로 원래 contrast라는 단어가 이제 대조 아닙니까? 그래서 contrasting 그러면 대조되는 이란 말이니까 약간 뭔가 좀 구별되는. 그리고 자, moving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니까 뭔가 조금 달라지는 faces, 얼굴들. 그래서 구별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움직이는 그러한 얼굴들. 이거는 뭐 달라지는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사람들은요, 시각적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달라지는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대요. 표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요, 또 produce, 만들어낸대요. 뭘 만들어내냐? 사운드, 소리를 만들어내고요. 자, 동사 첫 번째로 이제 produce였습니다. 그래서 뭐, 까꿍, 까꿍 하는 소리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동사 두 번째로 provide, 제공을 하는데, 터치니까 뭔가 좀 촉각, 만지는 것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동사 세 번째로 갖고 있습니다. interesting smells. 그래서 뭔가 좀 흥미로운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대요. 사람들은 소리도 만들고 촉각도 제공을 하고 또 흥미로운 그런 냄새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in addition, 게다가 사람들은요, engage with라고 했는데 engage with는요, 뭐뭐와 관계를 맺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와랑 관계를 맺냐? 그래, infant, 유아들과 관계를 맺어요. 자, 그런 다음에 뒤쪽에 또 구조 잘 볼게요. by ing를 썼죠. 뭐뭐 함으로써. exaggerate라는 단어가 이제 과장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장함으로써. 이 과장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보면서 괜히 조금 약간 과할 정도로 막 제스처를 취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얼굴 표정들을 좀 약간 과장을 함으로써. 됐죠? 자, 1번에 이 ing 썼고요. and로 묶은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또 ing를 썼네,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2번에 ing가 되겠죠. by ing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by ing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inflect라는 단어가 조절하다의 뜻인데, 그러면 조절을 함으로써. 뭘 조절하냐?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해. 원래는 이렇게 좀 평소에는 뭐 이렇게 평소에 본인이 쓰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르게. 아이고, 까꿍. 뭐, 네,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in ways. 어떤 방법들로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을 함으로써.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또 뒤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that 이하의 내용이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잠깐 좀 이제 하나를 좀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find라는 동사의 특성을 잠깐 좀 볼게요. 주어 다음에 find라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몇 형식이 됩니까? 5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오는 5형식일 때 이 find라는 동사는 해석할 때 뭐 생각하다, 알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죠. 찾다 말고요. 생각하다 또는 뭐 알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자, 근데 지금 문장 안에서 보면요. infant라는 주어가 나오고 fin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네. 그럼 불완전한 절이죠.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that은 그래 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던 단어는 바로 ways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생각한다. 그 방법들이, 그럼 그 방법들과 얘랑 관계를 봐야 돼요.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호니까 얘랑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fascinated는 매력적이게 되는 거고 fascinating 하게 되면 매력을 주는 건데 방법들이 매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ed가 아니라 ing로 바꿔 써야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아들이 생각한다. 그 방법들을 뭐하다고?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fascinated라는 단어에다 fascinating으로 바꾸고 매력적인이란 말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아들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find가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들로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을 함으로써 유아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사람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유아랑. 자, 뭐 함으로써? 그들의 얼굴 표정들을 좀 과장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유아들이 좀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법들로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을 함으로써 유아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서 하지만 most importantly,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antics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antics라고 하는 게 익살스러운 행동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건 위쪽에서 언급했던 말인 거죠. 익살스러운 행동. 위에서 언급했던 표정도 조금 막 과장되게 해보고 그리고 목소리도 막 바꿔보는 그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이 다음 are responsive to 자, 뭐에 반응하는 거래요. 됐죠? 근데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 거냐? 유아들의 vocalization이라고 하는 게
목소리 내는 그 발성이죠. 아기들이 발성내는 거. 그리고 facial expression이니까 뭐 얼굴 표정들, 그리고 몸짓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아이들이 또 어떤 표정을 짓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대할 때도 표정이 달라지고 뭐 반응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익살스러운 행동들은요, 유아들의 발성과 얼굴 표정과 그리고 몸짓,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very 다양합니다. 근데 뭐가 더 다양하냐? 페이스는 속도죠, 속도. 속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level, 어떤 수준도 다른데, 뭐의 수준이 다르냐면, 그들의 행동의 수준도 달라요. 그 다음, in response to 라고 했는데, 자, in response to는 뭐뭐에 반응하여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뭐에 반응해서? 유아의 그런 행동들에 반응을 해서 그들의 행동의 수준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양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유아 입장에서는. 자, 이렇다 보니 이제 유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조금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의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아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아 효능감이라는 걸로 또 이제 일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consequentially, 자, 결과적으로 마지막 정리합니다. 초기에 사회적인 interactions들이, 초기의 사회적인 그러한 상호작용들이 provide, 제공합니다. context, 맥락, 상황, 문맥, 이런 말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이 맥락을 제공을 해줘요. 자, 어떤 맥락이냐? 뒤에 또 관계부사를 설명을 했네요. 관계부사는 일단 확실한 건 뒤에 완전한절. 그렇죠? 주어 다음에 can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나와 있고, 이렇게 동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effect라고 하는 목적어 나와 있고, 일단 완전한절, 전명구 덩어리까지. 자, 그러면 이제 where도 관계부사로 맞겠죠. 자, 그러면 맥락은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냐? 유아들이 easily, 쉽게 can notice,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 어떤 뭐 영향을, 뭐의 영향을?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영향을.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영향을 유아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맥락을 바로 초기의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29번에 대한 어법 문제를 정리를 하는데, 자, 이전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문법 파트에다가 이렇게 1번, 2번, 쫙 5번까지 정리하시고, 이 1번이 나타나고 있는 문법사항이 뭐냐? 간단하게 이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1번에 있는 요 대세에 대한 쓰임은 바로 동격의 대시다. 동격의 대실 땐 뒤에 무슨 절 나온다?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의를 뭐 돌려보시든 아니면 또 내용을 지금 본인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하시든 간단하게 핵심 문법을 뽑아서 요약 정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 이렇게 한번 요약 정리해 놓는 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문법으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거고, 결국은 내신 시험 문제에서 어법 문제 등장하면요, 이런 패턴들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번에 대한 어법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